자, 의원님은 혹시 개고기 좋아하세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양고기는요? 양고기도 안 먹어요. 진짜? 네. 양도 구육이 안 되는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개고기는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양고기는 안 먹는 게 양도 소득세를 내잖아요. 양도 소득세? 예, 그 소득세 내는 고기를 뭐 하려고 먹습니까? 네. 아, 우리나라 브라보, 최고다, 씨. 아유, 우리 개고기가 요즘에 너무 무리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예. 개고기는 우리가 붙인 별명은 아니고, 그렇죠. 이준석이가 붙여준 별명인데. 음. 자, 오늘 방송 또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쫄지 마! 갑자기 오랜만에 김어준 그 총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쫄지 마! 그 내가 그 비하인드 소리 한번 그 방송이지만 김총수 뒷담화 한번 깎아요? 뭐 짧게 예. 시작해야 되니까. 아, 왜 쫄지 마냐 그랬냐면 그게 심리학으로 자기 방어 기제라고 예. 자기가 제일 쫄리거든. 원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내가 쫄리니까 예. 아이씨 소리라도 지르자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천재 정봉주 지니어스 정 23번째 방송입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정봉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정봉주입니다. 아까 이제 쫄지마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예, 열린공감TV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눠졌나 봐요. 예, 시민언론 덧탐사 이렇게 이제 사실 열린공감TV의 이제 그 계보들이잖아요. 예, 오늘 일제히 압수수색을 했어. 예. 야,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김건희 건 다 틀어주고 그러니까요. 또 김혜경 여사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죄가 없어 보이는데 구속은 참아 못하고 불구속 송치한다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거 아닙니까?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런 거? 그렇죠. 그 열린공감하고 덧탐사는 이제 예견이 되어 있긴 했었죠.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열린공감에 구성했던 분들이 이제 또 그 방송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저도 막 비판하고 그래서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뭐 저를 비판하고 씹고 그런 거는 별건이고. 그렇죠. 어쨌든 대선 때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 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내부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갈라쳐져 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저렇게 그 우리 진영을 죽이려고 하면 지금 단결할 때죠. 예? 진짜 외계인 쳐들어오면? 예, 외계인 그 노회찬 의원이 멋진 얘기 했잖아요. 외계인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 원수인 일본과도 손잡고 싸워야 된다. 예. 지금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잠시 그 싸움을 멈추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예. 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예. 서영실님이 무슨 개고기 프라님 너무하네요 하셨는데 행간을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윤석열 별명이 개고기라서 물어봤어요. 예,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개고기를 잘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이준석 당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주제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아니 없어도 하면 되지. 예, 있어요 지금. 예, 섹시한 거 주제 있습니다. 의제를 드리면은 좀 보고 오세요. 좀 물어보지 말고. 아니 봤는데 이게 지난주 거하고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를 처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까지 다 겪어봤는데 예. 그럼 지금은 아까 그 초반에 쫄지마 하는 것처럼 쫄 타이밍이 아니고 분노할 타이밍이에요. 예. 아니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얘들이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이게 높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보이잖아요. 예. 그럼 분노해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꾸 이렇게 쟤네들이 원하는 건 쪼는 거잖아요. 예. 막 압수수색 같은 거 해가지고 나에 대한 비판을 양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쫄면 민주시민이 아니지. 그러면 분노해가지고 더 해야지. 그리고 제가 참고로 우리 진영의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른바 이제 독재 군사 독재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이런 자들로부터 탄압받을 때 그 대응 전략은 자타공인 일타예요, 제가. 예. 재판도 잘 받고요. 수사도 잘 받고. 예. 그리고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것도 1등입니다. 저한테 문의하세요. 그러니까. 예, 저한테 문의하세요. 감옥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예.
사실 별로 안 무섭잖아요. 전 3번 갔다 왔으니까요. 참. 네. 실형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를 하실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열린 공감 더 탐사 쫄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시고, 그리고 막상 쟤들이 검찰력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고 냉정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들 별로 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두뇌 싸움이고 전략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압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가져가는 건 별로 없어. 예.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 그럼요. 그리고 압색 받을 때 저 같은 선수들은 압색 들어오게 되면 딱 막아요, 일단. 예? 그리고 압색을 우리 검찰들은요, 와서 그냥 통으로 다 뒤져요. 근데 압색의 기본은요, 압수수색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쓱 그냥 대충 보여주고요, 들어가서 다 뒤져요.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지를 봐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오게 되면 딱 멈춰놓고, 우리 변호사 입회하에, 변호사가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변호사 오라 그럴 테니까 기다려라.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근데 분명히 그냥 받았을 거거든요. 아, 그랬을까? 그냥 받아요, 다. 이게 그냥 기세등등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럼 멈추게 하고 거기서 그때부터 동영상 찍어야 됩니다. 지금 불법 행위하고 있어요. 다 불법 행위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찍어야 돼요. 찍지 말라 그러면은 개인 초상권 건 나중에 당신 우리가 이걸 갖고 문제가 되면 개인 초상권을 거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법적으로 딱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올 동안 기다리세요. 변호사 입회하에 들어갑니다. 그럼 변호사가 오면 목록을 쭉 보고 그 목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들여다봐야 돼요. 정경심 교수 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예. 컴퓨터가 뻑이 났다 그래갖고 그냥 통으로 가져갔잖아요. 그 이미 제출된 그거에서 표창장 무슨 직인 파일 발견됐다고 징역 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색은 잘 받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쇼합니다. 쇼.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비판 이런 게 아니라 진보에 있는 유튜브나 이런 언론들이 자기 비판하니까 지지율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 일종의 공안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진보 열린공감하고 더 탐사하고 지금 또 갈라쳐갖고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럴 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내부가 분열될 때 치고 들어오는 거죠. 내부가 똘똘 뭉쳤고 일사불란하게 단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건 전략론의 기본입니다. 조직은요, 외부의 탄압으로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로 붕괴됩니다. 그럼 어느 정치적 집단은요, 외부가 탄압이 있게 되면 더 강고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반겨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죠. 근데 내부가 분열되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무조건 힘을 합쳐야 돼. 그럼요. 그리고 그들끼리도 먼저 힘을 합하고 그다음 밖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힘을 합칩시다. 예.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주제는 또 다음 시사방송에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기대들 해주시고 지금 민주당에서 기소시에 당직 정지하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좀 개정이라고 좀 보기도 어려웠잖아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원 투표하는 이 관련한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됐단 말이죠. 그럼 민주당 자체가 어떤 한편으로 보면 보수화의 상징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요.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지금 이걸 개정하죠? 이거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당장 이번 전당대회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비대위가요, 좀 오버하면서 앞서갔잖아요. 이거 전당원 투표나 이런 것을 현재 비대위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막았던 거 아닙니까? 비대위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 개정하자, 이 부분 개정하자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 전당원 투표로 할 수 있게끔 하자 라는 것과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지난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부결했어요. 전준에서 올린 걸 비대위에서 부결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또 올리죠, 이번에? 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올리고 난 다음 뭐 했나요? 이거 올리고 난 다음에
이른바 반면그룹에서요. 나팔을 불었어요. 대의원의 권리를 다 뺏어가고 있다. 대의원 지금 한 16,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대의원 된 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그거 갖고 광파하는 분들 어르신들 꽤 계세요.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네. 당의 당직을 받고 그것을 갖고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전당 투표로 붙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박용진 후보하고 난리 폈잖아요. 대의원들이 지금 30%가 35% 지금 이번에 투표의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대의원들에게 이거 전당 투표하면서 대의원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쪽 진영에서. 그런 뉘앙스로. 그러면 대의원에서 그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 대의원한테 야 우리 대의원의 권한을 이렇게 뺏고 있는데 저들은 개딸 중심으로 한 전당원 하면서 사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프레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의원들의 지지표를 가져가려고 수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저는 이 대의원 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나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왼손과 오른손이 짰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왼손과 오른손이. 처음에 이 무산됐지만 우상호 비대위원회가 뭘 만들었습니까? 그 1인 2표 중에 권리당원 2표 중에 한 표는 무조건 자기 지역 후보 찍으라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다고 무산됐잖아요. 한 표는 무조건 지역 후보 찍으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호남이 41만입니다. 권리당원이. 그럼 호남은 호남 후보에게 절대적인 지지가 나오거든요. 송갑석 후보 밀어주려고 이거 수쓴 거 아니냐. 송갑석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장 유리해지는 게 박용진 어차피 뭐 잘 안 되는 거고 최고위원 중에서는 송갑석 후보가 제일 유리해져요. 근데 지금 송갑석 후보가 6위에서 5위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이 전당 투표 개정안 이거 지금 낼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체제에서 이걸 개정하게 되면 또 욕하려고. 아니 그때는 이제 할 수밖에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냐면 최고위원들 다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미 부결된 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 내용을 또 올린 거예요. 그럼 왜 올렸겠냐는 거 이거를. 특정 최고위원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송갑수 후보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저는 송갑수 후보하고 개인적으로 우호적 관계예요. 친해요. 근데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선거 앞두고. 야 이게 역시 정봉주다 이런 생각이 아니 이거 드네요. 올릴 필요가 없을 때 지금 왜 올렸고 왜 부결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걸 부결되는 와중에 대의원들에게 야 권리당원들이 개딸들이 대의원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당을 사당화시키려고 한다. 이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지역에 가면 대의원들이 야 개딸들이 우리 힘 다 뺏는다는 거 아니야? 어르신 대의원들이 이러고 욕하고 있어요. 갈라치기는 일종의.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안건 그 안건 상정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 안건을 올리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갖고. 저도 중앙위원직 때문에 이게 왔거든요. 무슨 안건을 왜 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갖고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됐어요. 의결 정족수가 된 상태에서 투표를 해갖고 부결이 된 게 아니고 과반수 의석을 못 채운 그 의결 정족수 기준치를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투표를 해서 표결하겠다라고는 의도가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권리당원을 공격을 하고 개딸들을 공격을 하고 그 와중에 대의원들에게 각성을 하라. 대의원들아 우리 힘을 뺏기고 있다. 그럼 대의원 지금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호남 대의원이 제일 많아요. 이해했어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뜬금포에 왜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벼랑으로 올려갖고 이게 의총에서 한번 얘기했고 이 안건을 갖고 저도 왔는데 안건 설명이 없어요. 당원당규 개정하냐? 뭐 당원당규 개정하니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쪽은 흐름을 타게 만들었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아니 박용진 의원이 내용을 알고 바로 공격을 하잖아요.
어제 아침인가 이거 갖고 공식적으로 막 공격을 했어요. 개딸들이 당을 사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의원의 권력을 힘을 빼고 사당화하고 있다. 당원 개딸과 양아들을 중심으로 이런 뉘앙스로 계속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 반 이재명이나 혹은 친명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대의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보세요. 전당원 투표로 우리 대의원 힘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딱 좋잖아요. 그러네. 이제 정치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넘어가기 딱 좋은 거네, 그거. 아니 수준이 높아도 넘어갑니다. 이거는. 야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원 당규에 없잖아. 근데 이번엔 누려고 그랬어요. 이건 누려고 그럽니다. 이제 대의원 표결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종이짝입니다. 이런 거 두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위원회에서 이 안건 부결되는 건 목표도 없었어요. 어차피 부결될 수밖에 없게끔 잘한다 깔아놨는데 그럼 이 와중에 선거운동 하려고 했던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거운동이었다면 이거를 직접 이걸 시도한 사람 자체가 결국에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 아니 1인 2표인데 하나는 지역표로 찍으라는 거 그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대협 송강호 최고위원 누려고 그랬던 거 송갑성 누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여의도에서 도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니 이게 당사자로도 전 얘기합니다. 목숨을 초계화 바치면서 다만 하루도 못 살고 한 달도 못 살 것 같은 거 뻔히 알면서 독립운동을 한 선조들이 세운 나라인데 제가 한동안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장관이 뭔 줄 알고 거기서 그렇게 국민들을 능멸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김훈 저자의 성향은 저 뭐 동의하지 않지만 하얼빈을 보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의 6일간의 행적. 하얼빈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요즘. 김훈이 워낙 역사 기록에 충실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결정 하나하나 이런 걸 보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세운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그리고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70년 정당의 민주당 아닙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 특히 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가 민주당의 역사에 누를 미치나, 민주당의 역사에 도움이 되나, 이런 거 고민하면서 행동을 해야죠. 내가 그때 푸른 나무님이 외전 가서 까불지 마라. 내가 언제 까불지 마라 그랬어. 아니 그런 뉘앙스야. 남들이 들으면 내가 직접 그렇게 말한 줄 알겠네. 그런 뉘앙스로. 그런 투로. 좀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러니 그건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경고망동하지 마라. 우리 말로 풀었으면 까불지 마라. 정치 일정에 그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그런데 나가서는 좀 진정하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을 풀었으면 주접 떨지 마라. 이렇게 당하네 또. 네. 그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요한 구성으로서 저런 비판에 함의는 뭘까?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이렇게 만든 이 정당에서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갈 때 까불지 마라.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가슴에. 그럼 여기서 지금 어제 중앙위원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결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토론을 해야 됩니다. 참. 전당원 투표가 뭐고 왜 지금에 있는 당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의총에서 한 번 얘기했대 이걸 갖고 이게 의총에서만 얘기할 일입니까? 중앙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토론을 해야죠 먼저. 그리고 개정을 해야죠. 중앙위원들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그 투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안 들어갔어요. 뭔지 몰라갖고. 그러게. 중앙위원들이 이걸 토론하고 국회에서 공청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왜 해요?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숨은 꼼수가 있구나. 이러다 뭐 지역에서 대의원들 어떻게 나고 있냐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격앙돼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내일 또 한대요, 또. 오늘 보니까 내일 유사하게 잘 알려갖고 이제는 또 한대. 이러면 대의원들 더 열받아요. 어떤 한 사람 최고위원 만들려고 별짓들 다 하네, 진짜. 진짜 이렇게 꼼수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또 열받는 게 개딸들 악마화예요, 사실은. 자꾸 그러는 거죠. 당원과 대의원을 갈라치게 하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지금 개딸들은 투표권도 없어, 대부분은. 근데 그 개딸들을 악마화 시켰고 마치 이 세력이 욕설 문자나 보내는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래 이재명 의원도 그랬잖아. 개딸이 극렬 팬덤이냐고. 덕후 콘서트 수원에서 하는데 우린 그런 수준 낮은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라치기가 들어와서 개딸을 악마한지 모르겠는데 예. 왜 당 자체가 그 개딸을 자기 지지로 만들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대의원 어르신들께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지역위원장 때 대의원들 선정을 거의 제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의원들이 말은 대의원인데 당원의 뜻을 대의하지 않습니다. 왜? 지역위원장 뜻만 대의해요. 지역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뜻에 하명에 받아서 움직이는 게 대의원입니다. 이런 대의원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30년, 40년 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하신 대의원 어르신들 제가 한 말씀만 물을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40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민주당 사랑과 지금 대선 지고 난 다음에 3월 10일 이후에 그 민주당에 대해서 급격하게 배우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브릿지를 통해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사랑하면서 20회, 30회, 40회, 50회 집회장에 나오면서 민주당을 사랑했던 이 개딸 양아들의 열정은 여러분과 못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폄훼하는 세력이 있으면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을 세우려고 하는 저 젊은 세력들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저들이 뭘 잘못했느냐. 박용진 후보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냐. 근데요. 또 대의원들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개딸만큼이나 민주적인 사람들 많아.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호도하고 오도하는 거죠. 네. 오도된 정부로 이분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국가로 보게 되면요. 이거 탄핵 사유예요. 그 대의원 분들이 민주당을 제일 사랑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내가 전당대회 때 16,000명이 한 뭐 50대 1, 막 80대 1의 표의 등가성을 갖는 것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그리고 그렇게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계산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참.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권리 당원이 늘으면서 지금 150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폭발적으로 늘으면서 정말 역대급 저게 된 거예요. 정당이.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 현재에는요. 예. 카톡으로 투표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또 강제 투표가 와요. 하라고 이제 또 예. 날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점을 지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은 사실상 알고 보면 대의원들 표만 또는 여론조사만 남아있다고 보면 되죠. 예. 근데 그분들은 지금 아직 투표를 안 하시고 투표를 안 하고 있죠. 전국 대의원 투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거 또 제가 이게 꼼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중앙위원들이요. 항상 투표할 때 카톡에 세팅되어 있는 투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분들은 이번에는 왜 문자로 왔지? 이거 뭔가 다소 실수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그 공신력 있는 투표야?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투표 안 한 분들도 계세요. 왜 우리가 구축해 놓은 카톡 시스템으로 이걸 투표를 안 합니까? 이거 저거 다 석연치 않은 거예요. 또 열받아. 합당 때만 물어본다니까. 이미 정해놓고 이거 찬성할래 반대할래. 찬성해 이거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송갑석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0.38% 차이. 권리당원에서만 아니고요.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건 아닌데 대의원도 마찬가지고 대의원들 표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 이겨야지 이 권리당원에서 밀린 거. 지금 이제 호남까지 한 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위험성은 개연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당내 선거가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간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힘이 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못하면 우리 당이 똘똘 뭉치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신뢰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갈라치기하고 내일 모레 제가 KBS 토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갖고 민주당을 디펜스하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저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국힘 의원들 120명인지 130명인지도 모르겠지만 120명쯤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요 이미 내부가 세 갈래 네 갈래 다 갈라치게 돼 있어요. 윤석열 파 소수, 이준석 파 더 극소수,
나머지 비윤, 반윤, 대다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도 갈갈기 찢어질 때 우리 민주당이 똘똘 뭉쳐 있어 봐요. 그리고 똘똘 뭉쳐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을 획보하고 민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임기 조기 중단 빨리 가능해져요.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데도 그 기회를 잘 활용을 못 합니다. 그 송갑석 후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4명의 최고위원 후보랑 함께 다닌다. 노골적 줄 세우기다. 근데 이분한테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요, 지금. 광주. 예. 본인 이재명한테 한 번쯤 토크 콘서트 같은데 가겠다. 본인이 가면 안 됩니까? 그걸 막습니까? 참고로 내가 네 명 이재명 후보라가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재명 후보 일정 보고 이재명 후보한테 가면 득표율이 더 있을 것 같아갖고 전략적으로 붙은 거예요. 같이 다니는 겁니다. 참여하고. 근데 예를 들어 송갑석 고민정 거기 가면요. 그 토크 콘서트 갔어. 그럼 이재명 토크 콘서트인데 그 후보도 소개 안 할 것 같습니까? 소개 안 해요? 우리 후보라고 그럼 소개하죠. 그 친낙 정치인 하나가요. 예. 최근에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친낙이었던 분이 예. 선거 마케팅을 이재명을 해요. 예. 와, 그래. 됐죠? 나 저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됐죠? 됐나요? 안 가르쳐 주지. 아니, 그러면서 옛날에는 서로 이제 어떤 밥 먹고 가는 관계였어도 그러면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녹아내면서 또 이재명계도 되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그렇죠. 근데 지금 박용진하고 뭐 윤영찬 등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경악할 만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박용진이 주말에 긴급 토론회를 했어요. 월요일인가요? 긴급 토론회를 했어. 근데 그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이재명을 지금까지 끝없이 깠던 유튜브 김건희가 초대까지 했던 그 사람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지지하고 윤석열을 악수돼 있어. 그 사람이 그 토론회에 와 있어.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우리 외대 후배요? 있어. 이민 좋아하시는 분. 예. 참 미치겠네 진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아 진짜 침묵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의원님. 아니 이게 참 화가 날 일인데 당이 너무 그분들이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우리 방송 듣는 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친명 쪽에서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 혹은 반명하는 분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누구 세게 공격을 합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별로 공격 안 해요. 근데 아웃 오브 안중인지 사실 알고 보면.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거지. 지금 나머지 최고위원 출마한 분들이 정청래 최고가 유세하면서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정치 보복을 합당화시키고 그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명분을 쌓아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박용진 의원 후보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 내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아주 악랄하게 갈라치기를 하죠? 그 프락친 느낌까지나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난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없어요. 바로 직전 선거나 선거 보세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구를 때리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옛날에 예전에 2015년인가 2015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박지원 후보가 문재인 대표 당대표 될 때 그때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박지원 대표 그때 논리 이거였거든요.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됐고 대통령 후보도 되겠다는 거 아니냐. 욕심쟁이 아니냐. 근데 우리가 그때 굳이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를 돼야 될 이유는요. 2016년 공천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가 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 공천 갖고 장난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을 좀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천을 잘해야지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당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이 공천 갖고 장난치게 불을 보듯이 빠른 상황에서 어떻게 당대표를 안 합니까? 지금 그래갖고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도 그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오죽 그분들이 불신을 하면 공천 학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했잖아요. 공천 학살하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만 비판했어. 무슨 출마 선언에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럴 정도로 공천 갖고 장난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 또 그렇게 해서는 공천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되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진짜 민주당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민통년 세대로 단 한 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민년 세력은 있습니다. 이인영 전민년 세대예요. 저만 민통년 세대예요. 가장 오래된 운동권 출신이죠. 민주당 역사도 가장 오래됐죠. 저 사람들 다 중간에 들어온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왜 당의 이런 오랜 역사를 갖고 이 고귀한 정당에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당을 4분의 5를 시키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 대의원분들한테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민주당 역사상 물론 중간에 개표를 까는 게 처음이잖아요. 순위를 볼 수 있는 게 처음이라고. 그렇긴 한데 중간중간에 그 공개한 경우도 그 전에 좀 있었어요. 아니 그건 대선 때밖에 없었고 당대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대세론 후보가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걸 마무리하는 과정에 화합의 메시지 내면서 잘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역대급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한테도 끝까지 이렇게 긴급 토론회를 모내해가지고 그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오해받기 딱 좋아요. 민주당 내 프락치로 오해받기 딱 좋아요. 분열의 요소로 작동하잖아요. 그럴 때 대의원분들이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저는 전략적 투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그러면 최고위원 지금 뭐 전망이 좀 섣부를 수 있는데 예. 최고위원은 뭐 특별히 지난주랑 달라지실 거 있을까요? 전망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송갑석은 호남에서 잠깐 튄 것뿐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방심건물. 왜냐하면 저쪽이 이제 투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예, 한 명 더 밀어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렵네. 진짜 어렵네. 야, 대의원이 결국은 키를 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대의원이 키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대의원분들 혹시나 대의원이신 분들 하면 1번 한번 쳐보실래요? 댓글창에. 대의원분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재명이 당대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앞으로 개혁 성향으로 가지 않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그게 당대표가 누구였던 간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 민주당이 개혁적 성향 가지 않으면 2024년에 정봉주 또 컷오프예요. 그러네. 또 컷오프예요. 영원히 정치권은 못 돌아와요. 댓글창 대의원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예. 우리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 정봉주 컷오프 원하는 분들 없겠죠?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있어요? 한 두 명 정도 있는 예.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그분들 계시나? 0.02%. 그분들은 벼락 맞으세요.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 그래. 까불지 마라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컷오프 당하기를 바라는 거 제가 벼락을 맞는 거거든요. 내가 맞는 벼락 당신이 대신 맞아라 이런 거죠.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럼요. 네. 컷오프는 벼락 맞고 그냥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 충격이네. 그 의도가 송갑석을 올려치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그거 저밖에 분석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역시 지니어스 정. 자, 여기까지 하십시오. 자,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김건희 팬클럽에서 윤석열의 일정이 공개되면서 이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지? 예? 역대급이에요. 이게 팀킬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저걸 왜 올렸죠?
어떻게 알고? 무슨 기사가 나왔나요? 언론들 잘하면 저거 있잖아. 개딸의 짓이라고 또 선동할 수 있어. 아, 이거 김건희 팬클럽에 개딸들이 숨어 들어가갖고. 이렇게 이제 윤석열 망치려고 그런다. 예. 충분히 그렇게 선동이 가능한 세력이잖아, 지금. 에이씨. 아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 중에 누가 팬클럽 한 명 잡아갖고 과거 민주당 그 개딸이었다. 그걸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지금 도는데, 일단 제가 어제도 묘전에 가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대한민국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가장 정보망이 광범위하고 깊고 다양한 데가 경찰이에요. 경찰 중하급 조직이 안 움직입니다. 지금 윗선만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고 그것만 이제 그중에 뭐 좀 이렇게 뭐 승진이나 출세에 목매고 있는 분들이 일부 바짝 엎드려 있을 뿐이죠. 전체 경찰 조직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실핏줄이 멈춰버린 거거든요. 이 정권 위험해집니다, 진짜. 정보를 어디서 취합하죠? 국가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이 지금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의 낭중지추? 예.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그럼요. 낭중지추는 좋은 말인데, 예. 나쁜 의미의 그 습성이나 습관은 절대 못 버리는. 저 사람들은 권력 자체를 정권을 잡았다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점령군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지금까지 있었던 시스템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 일정이 먼저 공개된 경우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이 뭐가 중요한데 내가 내 잘난 척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이거 꼭 그 광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 아닌가요? 공적 개념은 1도 없는 사람들. 설사 예를 들어 저걸 그 안에 정말 그 문제적 인물이 그걸 노출을 시켰다고 쳐요. 근데 김건희 팬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진들이 조금이라도 공적 마인드가 있으면 저걸 자기 팬카페에 올릴까요? 예. 안 올리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이 통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저 통제되어야 되는 정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가 지금 그 적성국가라고 본인들이 적성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그 군사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 아니에요? 물론 테러 위험 이런 거는 없지만 이슬람 국가의 테러라든지 뭐 다른 거의 테러 위험은 없지만 대통령은 늘상 특히 우리 분단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은 늘상 이 불안전한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일정을 저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세력들의 권력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물론 민주당에도 있죠. 예.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워터멜론이라고 부르는데 정치를 한 이유가 권력을 잡느냐 세상을 바꾸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권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세상을 좋게 바꾸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 민주당 개혁파와 수박들의 차이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쪽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집권한 지 100일 좀 넘었는데 벌써 권력 암투가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대통령실에 꽂았던 윤핵관들 그 몫의 자리는 대부분 쳐내고 있다 지금. 예. 감찰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가 집어넣은 마크로비스타라든지 그러니까 커바나 콘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윤석열의 검찰에 데려온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멀쩡하고 윤핵관들이 꽂은 사람들은 감찰을 받거나 지금 쫓아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도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그 윤핵관들이 빨대를 대통령실에 꽂아서 뭔가 권력을 부리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 아니에요 일단은? 예. 그런데 저 아내가 아까 제가 통제가 안 된다고 본 거를 이제 중하위급 권력의 주변에 있는 중심부에 있지만 좀 아래급에 있는 사람들 볼 것이 아니고 윗선을 보면요. 예를 들어갖고 대선 때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가깝게 방송에 자주 나오는 대변인을 했던 김병민
그 경희대 겸임 교수 있잖아요. 그 병민이. 예. 병민이가 요즘 방송에 자주 나서 왜 자주 나나 봤더니 아무 자리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때 한번 와서 한번 깠죠, 공개적으로. 그런데 병민이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못 갔는데요. 이번 주 또 토요일 날도 KBS 토론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약 올리죠. 왜 자리 못 갔냐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리 권력 분점을 그 권력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알아요. 일단 요 윤핵관 내부에서만. 그럼 김병민은 윤핵관입니까 아닙니까? 김병민은 윤핵관이었다가 밀려난 거죠. 윤핵관 호소인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준석이 표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 표현에 따르면 윤핵관은 호소인이거든요. 호소인 중에서도 적극 호소인과 또 그 소극 호소인이 나뉘는데 이건 소극 호소인으로 밀린 거예요. 이거 실제로 안의 권력의 중심부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구심점이 작용되고 있는가, 그 구심력이 작용되고 있는가, 원심력이 작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갈 힘인가, 안에 머물러 있는 힘인가 보면 장제원은 무조건 안에 머물러 있는 힘이죠. 권성동 머물러 있는 힘이죠. 이준석은 이미 튀쳐나간 힘이고요. 김병민은 어떤 힘인가요? 구심력인가요? 원심력인가요? 원심력이에요. 또 김재원 대선 때 열심히 이번에 이제 KBS 토론에 나오는 사람만 제가 예를 듭니다. 김재원 원심력인가요? 구심력인가요? 원심력이에요.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그렇게 강력하게 디펜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네. 자, 또 제가 예를 들게요. 이번에 수원시장 나왔던 김용남 전 의원이 있어요. 저하고 토론 같이 했던. 거기는 법률수석인가 그랬었어요. 아주 에이스거든요. 법률 쪽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 갈 줄 알았거든요. 아무 자리도 못 갔어요. 밀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강력한 역할을 한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의원들도 부지기수죠. 그렇겠죠. 근데 다 자리 못 갔어요. 사람 쓰는 게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죠. 다 못 갔습니다. 그러면 딱 들여다보면 욕 나오게끔 사람을 쓴 거예요. 욕 나오게끔. 욕 나오게끔. 검찰 출신들만 썼습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본인들은 윤핵관이라고 얘기하고 이너서클에 있고 코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끝나고 예를 들어 저하고도 또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이현주 의원이요. 안철수 개 아닙니까? 국무위원으로 거명이 됐었어요. 그랬죠. 장관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장관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저는 완전히 간다고 봤거든요. 예. 왜냐면 기자들한테 확인하니까 간대요. 처음에 거명됐다가 슬그머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원주 스타일이 이제 윤석열을 슬슬 까기 시작하더만. 아니 이분들은 겉으로는 지금도 윤석열을 디펜스합니다. 속마음 어떨까요? 네.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을 지탱하고 있는 세력은 검찰에서 온 세력들, 그다음에 이 내부에서 권성동 권영세 뭐 등등을 해갖고 장관에 간 사람들, 그다음 김은혜처럼 이번에 홍보수석으로 다시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게 되면 기실 실질적으로 30명 안팎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이미 내부에도 강력한 권력의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윤핵관을 윤석열을 어정쩡하게 도와서 아예 외곽에 있는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호소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이제 가나다 순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윤핵관이 있고요. 윤핵관은 호소인이 있고요. 호소인 중에서 적극 호소인이 있고 밀려나고 있는 윤핵관 소극 호소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핵관에서 밀려난 반윤핵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애당초 거기 들어가지 못한 비윤이 있고요. 그 밖에는 반윤이 있는 한 6개 정도로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데 이 이유는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검찰 출신들 일부러 쓰고 각 층에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국힘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죠. 제가 탄핵이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잘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가능성이 저는 보여요. 탄핵의 가능성이. 이건 무슨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위헌을 하거나 위법적 행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탄핵은 사법부의 3분의 2가
의결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제적 인원의 3분의 2가 200명 넘어이죠. 그럼 탄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탄핵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이었다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 민주당 진영을 보는 게 아니라 국힘 내부를 보면요. 지금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분석하기에는요. 반 이상의 의원이 비윤까지 돌아섰습니다. 비윤? 예. 반윤은 못해도? 반윤은 안 되더라도 비윤까지 돌아섰는데 자, 이분들이 탄핵에 그렇다고 돌아선 분들이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 동조하지 않냐면요. 탄핵을 하게 되면 자기들 정치 권력, 정치 집단이 괴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괴멸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은 탄핵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은 선거법 개정과 괴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사실 이 정치 고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한동훈 깐죽거리게 그냥 놔두고 예?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은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국힘이 탄핵을 해도 비정치적인 인물이 이 대한민국 정치권으로 다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주는 것으로 끝내면서 정치 집단, 국힘이 무너지지 않겠다. 즉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고 일정 정도 살아남으면서 한 55대 45로 권력 분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정권을 뺏긴다고 봅니다. 본인들도. 5년 안에 정권 바뀐다고 봐요. 이미 그들 중에 60, 70%가 봅니다. 그런데 정권을 뺏김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은 살아있고 일정 정도 국회를 균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 그때 그러죠. 정의원 천재네. 지니어스 정. 정의원 천재네. 당신들을 왜 죽여 우리가? 우린 동업자인데. 이 동업자 중에 이실적인 물질이 낀 거야 지금. 그러네. 진짜로 그러네. 이게 정치인들의 자세라니까요. 그러니까 팬클럽에서 윤석열 일정이 노출됐다는 것이 상징적인 사건인 게. 이거는 짤방으로 해갖고 네. 진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인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권력을 소수 몇 사람이 갖다 보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도 지지고 볶고 막 불만이 생기고 이게 취임한 지 한 2년 됐으면 난리 날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2년 못 가죠. 네. 2년 못 가죠. 그래서 국힘에서 상당수 제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이 그 새로운 당대표가 온 다음에 정치적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거냐.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면적 아젠다를 가져가고 자 그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일정하게 국회의원 정수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반대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에게 자 이렇게 못된 정치 집단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임기 중단밖에 없는데 그 길이 탄핵밖에 없다. 근데 탄핵에 국힘 찬성하려고 하게 되면 그들을 동반자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국힘 내에서 비윤과 반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 정수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국민들 50% 찬성합니다. 예.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두고 뭔가를 가는 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고 그 탄핵 저 같은 사람 혼자만 가도 돼요. 예. 그 응축되는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보는 건데 그렇게 가면서 국힘이 정치적 동반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여기 이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동훈과 이준석이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한동훈 같은 만약에 언론이 키워주는 대선 주자가 돌출을 했을 때 그들의 또 어떤 그 안정 심리하고 제가 그건 단정적으로 예. 얘기할게요. 국힘 의원들 중에 50% 이상이 한동훈을 지칭하면서 쌍욕을 해댑니다. 거기에는요 인간의 본질,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칭찬과 그 인정과 칭찬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시기질투. 그 시기질투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권력을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기가 죄송합니다. 그렇지. 예. 한동훈이 개벽다기라는 게 아니고 저도 무서워요. 한동훈이 개벽다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속담이죠. 다른 데서 새로운 사람이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기가 들어와서 본벽다기 무너뜨리는 거야. 양 먹을래? 양도 소득세 내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힘 의원들은 느닷없이 들어온 1년도 안 되고 100일밖에 안 된 지금 겉으로는요. 한동훈 장관 잘했어. 그러고 막 박수를 보내요. 속으로. 내가 다 그 의원들 전화 통화해봤어요.
천마디가 쌍욕이에요. 어디서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어디서 뭐 배워먹은 버러지 같은 짓을 하고 있냐고. 민주당 뭐 하고 있냐 그러고 야단도 못 치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금은 이 내용 한동훈 얘기하면서 넘어가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한동훈이 저 국회에서 저런 그 인성 논란까지 예. 저 정도 되면요. 한동훈은 그냥 대선 나갈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럼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한동훈이 대선 주자로 올라올 것을 스스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래야지 자기가 윤석열 입장에서 보세요. 국힘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되고 자기들의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전제하에 국힘 누가 들어가고 누굴 믿습니까? 오세훈을 믿어요? 홍준표를 믿습니까? 대선 주자 중에 가장 유력한 게 홍준표하고 오세훈 아니에요? 오세훈을 믿습니까? 홍준표 믿어요? 홍준표 등을 툭툭 치면서 개무시했는데 아무도 못 믿으니까 자기가 가장 믿는 한동훈을 박아놓은 거예요. 백두혈통을 만들자 이거죠. 남조선 백두혈통을 만들자는 겁니다. 검찰 혈통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럼 국힘의원들이 뭐 눈뜬 장님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 돌리니까 민주당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싸가지 없게 구는 걸.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동훈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면명하게 물을게요. 자, 검찰 정상화법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던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법사위원장 넘겨주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게요. 한동훈이 저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회의 존재를 개무시했는데 검찰 정상화법 검수완박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했던 시기상조론 얘기했던 조응천 의원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동훈과 같은 편입니까? 한동훈이 저거 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6개 중대범죄 다 뺏어왔으면 이런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부패하고 경제를 놔두고 거기에다가 중을 등으로 고쳤다고 하는데 법기술자가 그거 갖고 시행령 갖고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그때 6개 다 뺏어갖고 중대범죄조차도 검찰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 그 철험에서 주장할 때 반대했던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진짜 그러네. 나 이분들이 아이고. 한동훈 저하고 왜 그때 시기상조하면서 2개 법을 남겨놨기 때문에 한동훈 저렇게 국회에서 날뛰고 있는 거거든요. 범인이 따로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왜 한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경제와 부패 그것까지도 뺏는 검찰 정상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고 봤더니 법사위원장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개정합니까? 못합니다. 법사위원장 넘겨주자고 했던 국회의원들 왜 말을 않고 있습니까? 이 양반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 양반들 내 국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시청자를 향해서 반말한 건 아닙니다. 진짜 승질나네 정말. 아니 보세요. 2개 빼놓고 오자 그랬잖아요. 그거 검찰 달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달래자고 했더니 뭘 합니까? 중이 등으로 바뀌었다고 법기술자가 장난을 치잖아요. 국민을 능멸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다 뺏어오자. 다시 개정하자. 완전 뺏는 것으로. 뺏으려고 봤더니 법사위원장이 국힘당이에요. 가능합니까?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지. 사과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경제와 부패 못 뺏어옵니다. 왜? 법사위원장을 뺏겼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2년 내내 한동훈이 저렇게 조롱하면서 깐죽거리면서 국회를 갖고 놀면서 법적으로 한동훈이가 더 잘하겠죠. 이 철학은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말자는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한 겁니다. 국민의 대표를 저렇게 능멸하고 있는데 싸워서 한동훈하고 이기는 얘기 아닙니다. 한동훈 깐죽거리고 까불라고 그냥 놔두세요. 국민들이 보고 다 평가합니다. 인의 예지를 숭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재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 K컬처 K팝이 전 세계를 빠르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력과 그 저변에 깔려있던 우리 민족의 아주 숭고한 질서의식, 예의범절 이게 있는 나라입니다. 어디서 국회에서 그렇게 깐죽거리는데 그걸
그 깐죽거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조홍천, 박영진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아무 말도. 그 지금도 이재명 까고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진짜. 야, 의원님이 포효하니까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쫙, 오. 아니, 근데 제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시기상조론이라 그랬고 검찰 달래려고 경제부패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왜 장난칩니까 그걸 갖고. 야, 그런 자가 나와가지고 또 무슨 뭐 민주당 개딸 강성 팬덤 이야기하면서 긴급 토론회 하고 긴급 토론회에는 윤석열 지지자가 들어오고 나 정말 열받네. 자, 한동훈은 그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한동훈 난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계속 그러려는 거예요. 그럴수록 국힘의원들이 누가 먼저 돌아서냐면 국힘의원들이 먼저 돌아서요. 내가 어제 전화통화한 사람들 한 4명 되는데 다 쌍욕부터 시작을 해요. 이런 인간이 어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나중에 의원님 압색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해서 며칠 날 누구 만났는지 다 나온다 이제. 누구요? 내부 첩자를 지금 손질이 잡아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뭐 압색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압색하면요 다 줘요. 문제는 네. 아이고 시원하셨어요. 최고.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극비 하나를 얘기해 줄게요. 한동훈 핸드폰 끝까지 비번 안 풀었잖아요. 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버티다가 한동훈 비번 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풀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미 핸드폰은 깡통됐어요. 예? 그 포렌식하고 초기화하거나 그 공기기계로 바꿔갖고 그거 다 깡통된 거. 쇼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깡통된 거 들고 있었던 겁니다. 열어봐야 이게 추정입니다만 그걸 누가 얘기해 준 줄 알아요? 검사애들이 얘기해 줘요. 검사인데 그 압수수색 들어오는데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갖고 있어? 이미 그건 없애고 새로 기계 바꾼 거예요. 아무 내용 없고 안에. 그래놓고 그게 마치 뭐 있는 것처럼. 간교한 자야 진짜. 아니 그거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이 법기술자들이 하는 게. 근데 내가 한마디 한동훈에게 누가 말씀 전해주면 뭐 이걸 보면 더더욱 좋겠고요. 제가 말씀 전해줄게. 7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법기술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김기춘을 이어서 탁월한 재능을 머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인성은 빵점이면서 법기술자로 또 잠깐 몇 년 동안 박근혜 황태자로 풍미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병우.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기록이 별똥별. 기록이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기록이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이상한 우병우. 예. 참. 거기서 다 바꾼 거죠. 앞뒤가 똑같은 우병우 우리가 이러니까 아마 그 작가가 우리 방송 이런 방송 다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대를 풍미했던 법기술자 우병우 종목 그 인생의 끝무렵에 어떻게 되는지 다 보셨죠? 윤석열한테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게 정치는요. 여러분들 법기술자들이 보기에 검찰이 보기에 부패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쥐고 흔들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장 노출을 많이 하는 직업 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패가 제일 덜해요. 그리고 정치는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심장은요. 국민의 심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와 법기술로 그 심장을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심장은 국민이 부여한 심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을 여러분은 배우지 못해서 정치인들이 우습게 보일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심장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6년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선배들이 죽음을 버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았던, 목숨을 빼앗아도 정신을 못 뺐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물려받은 게 정치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화의 역사고 그게 자유의 역사고 그게 독립의 역사였던 겁니다. 민주주의 그렇게 허투루 너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정치권.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아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서 한다고 하는 것처럼 휩쓸려 가면 안 되고요. 내 중심 잡아야 돼, 지금은. 왜냐면 그게 우리가 겪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결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뭐 어떻더라도 결말이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뭐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가야 돼. 이준석. 요거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준석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탄핵적 요소 또는 다음 총선 승리 등에 있어서 이준석이 잘 활용되면 윤석열은 굉장히 빨리 무너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준석 가처분 신청 건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요? 가처분 신청권을 갖고 제가 물론 이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정말 최후의 보루, 양심의 보루인 건 맞습니다. 근데 사법부는요. 90% 이상이 보수화되어 있어요. 사법부에서 진보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법 판결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좀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받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안에서 나온 정보보다도 그분들 이것을 판정하고 있는 분들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뇌피셜로 예측하는 것이 묶이면서 하나의 정보가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거로 전 듣고 있습니다. 왜냐?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가처분 인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위법적 불법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 인용을 하는데 그럼 인용을 하면 법원이 무슨 부담을 안게 되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종교계, 학계, 정치권은 법이 관여하지 않고 불법적 요소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정이 날 가능성은 불법적 요소가 일부 보이긴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잘 정리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나요. 대부분 결정이. 그럼 인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는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인용할 수 없다. 이건 정치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인용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인용된다? 예, 인용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검찰 출신들이 정치권에서 너무 폭주합니다.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이번에 한동훈을 야단치는 건 이탄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탄희는 판사 출신이고 연수원에서 기본적으로 판사는 상위권 실력자들이 판사로 먼저 가고 그 하위가 검사로 가는 이 전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들은요. 법기술 갖고 싸우니까 판사들한테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판사들도 부글부글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사분들에게 이렇게 들으면 그 검찰총장인데 그 바로 옆이 건물이 대법원 아닙니까? 이렇게 뚫려 있는데 검사들은 그 점심 식사하고 바람 쐬러 이렇게 산바로 대법원은 안 넘어온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수시로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저자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이네. 얘 서로 나발이가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판사 출신 이상민 그 행자부 장관으로 간 걸 보고 사법부 특히 이제 그 판사들 세계에서 이상민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런 소문이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가 보네.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정치권에 가서도 어설픈 법지식을 갖고 검찰이 독주하는 모습 이걸 우리라도 법적으로 제동 걸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양심적 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동 걸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 예. 그런 분위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50%다. 원래는 인용될 가능성이 1%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있고 이준석 동지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인용된다. 내 말이. 이준석 동지 힘내시오. 그리고 노원 병아입니까? 2024년에 용기 내서 꼭 국회에 입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이 사건이 돌출된 게 저는 이제 흐름상 그러고 봐요. 아, 이게 결국 윤석열 망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동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신당 찬당 얘기 나오고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면 1, 2등을 유승민, 이준석이 하고 결국은 윤석열 본인이 자초한 거거든요. 아니 유승민, 이준석하고 단일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잠재적 불안 요소가 지금은 크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윤석열을 망가뜨리는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예.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인용되잖아요. 인용되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폭풍이 쭉 봅니다. 경찰에서요. 성상납, 비위 그 결론 못 냅니다. 그럼 이준석은 저하고 똑같은 별명 갖게 돼요. 다이하드,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준석아 형이 연락할 테니까 형하고 소주 한잔 하자. 연락 잘 하시죠? 아, 친해요. 저한테 연락처 하나 주세요. 예. 왜냐면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세요. 화이팅. 아니 그래갖고 근데 제가 안 나올 거야? 제가 그 문자 몇 번 보냈는데 답 안 해요. 그쵸. 왜냐하면 속으로 이러겠지. 형, 내가 형보다 이제 많이 컸다. 함부로 연락하지 마라 이러겠지.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갈라치기 요소로 쓰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아니 근데 이준석 같은 자들이 보수의 중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싸우기 무척 힘든 자들이에요. 그럼요. 예. 진짜 영리한 건 그쪽이잖아요. 윤석열 쪽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쨌든 준석아 힘내라. 예. 형이 응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수조가 또 친구 아니에요. 음. 이준석하고. 요즘 손수조도 가끔씩 나오던데 저하고도 또 친해요. 왜냐면 제가 아빠뻘이거든 그분들의. 예? 아빠뻘 그러네 진짜. 예, 아빠뻘이에요. 그래서 사석에서 손수조 위원장이 아빠 그러고 불러요. 비주얼은 친구인데. 예? 비주얼은 서로 친구잖아요. 비주얼은 그분들이 선배들이죠. 오늘 제가 좀 그 열을 냈는데요. 그게 정당한 열을 낸 겁니다. 저 감동했어요. 예. 그러니까 끼어들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 그러셨어요. 예. 그래도 또 제가 새날이라고 하는 이런 자락을 깔아주니까 이런 얘기도 하죠.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봉주 TV에서도 얘기하긴 하지만 또 칼라가 틀려. 그렇죠, 칼라가 좀 그렇죠. 달라. 그러니까 맛이 달라. 상대해주는 사람의 예. 캐릭터가 있어서 그러면. 완전 맛이 달라지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준영은 진행을 하라고 해도 자기 혼자 다 얘기해. 그래서 내가 막 끼어들어가야 돼. 자, 알겠습니다. 자, 정치 천재 정봉주 23번째 방송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예. 이제 출범한 후에 방송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야, 이게 쪼는 맛이 장난 아니네요, 이게. 예, 그러면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 되면 제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혼자 싸우기 벅찰 수 있다. 정정 쌍포로 정봉주를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 형 꼭 알겠어 그러더라고. 형이라 그래요? 예. 형이라 그러는구나. 제가 조금 많이 형입니다. 왜냐면 저거 이제 중간에 우여곡절이 한번 있었어요. 지난번 그 정청래 의원 좀 어려울 때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막 화내고 그랬지 저한테. 그러다 이제 다시 화해가 돼서 요즘 아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예. 지금 이 방송은요, 이따가 6시에 정봉주 TV로 또 나가는데 또 다른 댓글창에서 예.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봉주 TV로 가시고요. 자, 새날은 이따가 4시 한 40분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